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실내 건축 기능사 관연도 기출문제 1과목 해설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더 많은 기출문제와 강의는 에듀 채널에서 확인하세요. 첫 번째 문제는 균형의 종류와 실내에 관한 문제입니다. 균형의 종류와 그 실내의 연결이 바르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비대칭적 균형과 눈의 결정체의 연결이 잘못되었습니다. 눈의 결정체는 중심에서 방사형으로 뻗어나가는 대칭적 구조를 가지므로 방사형 균형 또는 결정학적 균형에 해당합니다. 비대칭적 균형은 좌우가 다르지만 시각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테온의 돔은 방사형 균형, 타지마할 궁은 대칭적 균형, 반복 패턴의 카펫은 결정학적 균형에 좋은 예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부엌의 작업대 배치 방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세면을 활용하는 부엌의 작업대 배치 방식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 디귿자형입니다. 설명에서 언급된 작업대 배치는 세면을 활용하는 디귿자형 배치입니다. 디귿자형은 작업 동선이 짧고 효율적이며 작업 삼각형이 컴팩트하게 형성되어 좁은 공간에서도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합니다. 일렬형은 한 벽면, 니은자형은 두 벽면, 병렬형은 평행한 두 벽면을 활용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상점 쇼윈도의 눈부심 방지 방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상점 쇼윈도 전면의 눈부심 방지 방법으로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쇼윈도 내부를 도로면보다 약간 어둡게 한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쇼윈도 내부는 도로면보다 밝게 해야 눈부심을 방지하고 상품이 잘 보입니다. 내부가 어두우면 유리면의 외부 반사가 더 심해집니다. 차양 설치, 유리 경사 처리, 가로수 식재 등은 모두 효과적인 눈부심 방지 방법입니다. 네 번째 문제는 선의 특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평화롭고 정지된 모습으로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선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2번 수평선입니다. 수평선은 지평선처럼 평화롭고 안정된 느낌을 주는 선입니다. 정지, 휴식, 평온함을 상징합니다. 수직선은 상승감과 엄숙함, 기하곡선은 역동성, 자유곡선은 부드러움과 자연스러움을 표현합니다. 실내 디자인에서 선의 방향성은 공간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의자의 종류에 관한 문제입니다. 동일한 두 개의 의자를 나란히 합해 두 명이 앉을 수 있도록 설계한 의자는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1번 세티입니다. 세티는 2인용 소파로 동일한 두 개의 의자를 나란히 합친 형태입니다. 카우치는 긴 의자나 침대 겸용 소파, 풀업 체어는 등받이가 조절되는 의자, 체스터필드는 팔걸이와 등받이가 같은 높이의 고급 소파를 의미합니다. 여섯 번째 문제는 상점 계획에 관한 문제입니다. 상점 계획에서 중점을 두어야 하는 내용과 관계가 먼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상점 주인 동선은 상점 계획에서 중점을 두어야 하는 내용과 관계가 먼 것입니다. 상점 계획에서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고객의 편의와 상품의 효과적인 전시입니다. 조명 설계, 간판 디자인, 상품 배치 방식은 모두 고객 유치와 판매 촉진에 직접적으로 관련됩니다. 상점 주인 동선은 운영상 고려사항이지만 설계의 주요 중점 사항은 아닙니다. 일곱 번째 문제는 실내 공간 구성 요소에 관한 문제입니다. 천장과 더불어 실내 공간을 구성하는 수평적 요소로 인간의 감각 중 시각적, 촉각적 요소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 바닥입니다. 바닥은 천장과 함께 실내 공간의 수평적 요소를 구성하며 시각적으로 공간의 분위기를 결정하고 촉각적으로 직접 접촉하는 면입니다. 바닥재의 질감, 색상, 패턴은 공간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벽과 기둥은 수직 요소, 개구부는 개방 요소입니다. 여덟 번째 문제는 주거 공간의 구분에 관한 문제입니다. 주거 공간을 주 행동에 의해 구분할 경우 사회적 공간에 해당하는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1번 거실입니다. 주거 공간은 사회적 공간인 거실과 식당, 개인적 공간인 침실과 서재, 서비스 공간인 부엌, 욕실, 창고로 구분됩니다. 거실은 가족과 손님이 모이는 사회적 활동의 중심 공간입니다. 침실과 서재는 개인 공간, 욕실은 서비스 공간입니다. 아홉 번째 문제는 주택의 거실 계획에 관한 문제입니다. 주택의 거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전체 평면의 중앙에 배치하여 각 실로 통하는 통로로서의 기능을 부여한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거실을 통로로 사용하면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고 가구 배치가 어려워집니다. 거실은 독립된 공간으로 계획하되 다른 실과의 접근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거실은 다목적 공간이며 가족의 휴식과 단란의 중심이고 면적은 가족 구성과 생활 방식을 고려합니다. 10번째 문제는 건축화 조명 방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광원을 넓은 면적의 벽면에 배치하여 비스타적인 효과를 낼 수 있으며 시선의 안락한 배경으로 작용하는 건축화 조명 방식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2번 광창 조명입니다. 광창 조명은 벽면 전체를 발광면으로 만들어 비스타, 즉 원근감 효과를 내는 건축화 조명입니다. 코퍼 조명은 천장 조명, 코니스 조명은 천장과 벽, 상부 조명, 광천장 조명은 천장 전체를 발광면으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11번째 문제는 가구와 설치물 배치에 관한 문제입니다. 가구와 설치물의 배치 결정 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상황을 찾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4번 기능성입니다. 가구와 설치물 배치 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사용 목적에 맞는 기능성입니다. 동선, 사용 편의성, 공간 활용도 등을 먼저 고려한 후 재질감, 색채감, 스타일 등 미적 요소를 결정해야 합니다. 기능을 무시한 디자인은 실용성이 떨어집니다. 12번째 문제는 원룸 주택 설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원룸 주택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바르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접객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한다는 설명이 바르지 않습니다. 원룸 주택은 1인 또는 2인 거주를 위한 소형 주거로 접객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고 그럴 필요도 적습니다. 대신 제한된 공간의 효율적 활용, 환기 고려, 사용자 특성 파악이 중요합니다. 다목적 가구와 수납 계획이 핵심입니다. 13번째 문제는 가구의 종류에 관한 문제입니다. 특정한 사용 목적이나 많은 물품을 수납하기 위해 건축화된 가구는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 붙박이 가구입니다. 붙박이 가구는 벽이나 건축 구조에 고정 설치되어 공간 활용도가 높고 맞춤형 수납이 가능합니다. 가동 가구와 이동 가구는 이동 가능한 가구, 모듈러 가구는 조립식 가구를 의미합니다. 14번째 문제는 실내 디자인의 기본 조건에 관한 문제입니다. 공간 배치 및 동선의 편리성과 가장 관련이 있는 실내 디자인의 기본 조건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 기능적 조건입니다. 공간 배치와 동선의 편리성은 실내 디자인의 기능적 조건과 가장 관련이 깊습니다. 기능적 조건은 사용 목적에 맞는 공간 구성, 효율적인 동선, 적절한 가구 배치 등을 포함합니다. 경제적, 환경적, 정서적 조건도 중요하지만 기능이 우선입니다. 15번째 문제는 부엌 수납의 원칙에 관한 문제입니다. 부엌의 기능적인 수납을 위한 4가지 원칙 중 수납장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쉽게 찾을 수 있게 수납한다와 관련된 원칙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 가시성입니다. 가시성은 수납된 물건이 쉽게 보이고 찾을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부엌 수납의 4가지 원칙은 접근성, 즉 쉽게 접근, 조절성, 즉 높이 조절, 보관성, 즉 적절한 보관, 가시성, 즉 쉽게 찾기입니다. 투명 용기나 라벨링이 가시성을 높입니다. 16번째 문제는 음파의 특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음파는 파동의 하나이기 때문에 물체가 진행 방향을 가로막고 있다고 해도 그 물체의 후면에도 전달되는 현상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1번 회절입니다. 회절은 음파가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 뒤쪽으로 돌아가는 현상입니다. 음파의 파장이 길기 때문에 발생하며 이 때문에 벽 뒤에서도 소리가 들립니다. 반사는 되돌아옴, 간섭은 중첩, 굴절은 매질 변화에 따른 진행 방향 변화입니다. 17번째 문제는 1조 조절 장치에 관한 문제입니다. 1조 조절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2번 반자입니다. 반자는 천장을 의미하며 1조 조절과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루버, 즉 가로 또는 세로 날개, 차양, 즉 건물 외부 돌출, 처마, 즉 지붕 끝 돌출은 모두 태양광을 차단하거나 조절하는 1조 조절 장치입니다. 18번째 문제는 측창 채광에 관한 문제입니다. 측창 채광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천창 채광에 비해 시공, 관리가 어렵고 빗물이 새기 쉽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측창 채광은 천창보다 시공과 관리가 쉽고 누수 위험도 적습니다.
천창이 시공과 관리가 더 어렵고 누수 위험이 큽니다. 편측창은 조도가 불균일하고 측창은 개방감과 통풍이 좋으며 한 면만 창을 내는 것이 편측창입니다. 19번째 문제는 환기 방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실내외의 온도차에 의한 공기의 밀도차가 원동력이 되는 환기 방법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2번 중력 환기입니다. 중력 환기는 실내외 온도차로 인한 공기 밀도차를 이용한 자연환기 방법입니다. 따뜻한 공기는 위로,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이동하는 원리를 활용합니다. 풍력 환기는 바람 이용, 기계 환기와 인공 환기는 기계적 방법입니다. 20번째 문제는 건물 벽체의 열 흐름에 관한 문제입니다. 건물 벽체의 열 흐름을 나타낸 그림에서 빈칸 안에 알맞은 용어를 찾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4번 A는 열전도, B는 열관류입니다. 열전도는 물체 내부에서 열이 전달되는 현상이고, 열관류는 벽체를 통해 실내외로 열이 이동하는 전체 과정입니다. 열관류는 열전도, 열대류, 열복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현상입니다. 단열재는 열관류를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상으로 실내 건축 기능사 기출문제 1과목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에듀 채널에 가시면 더 많은 기출문제와 오디오 강의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